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사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 편 두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 그리고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오늘 또 새끈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뜨끈한 이야기. 새끈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은 아시다시피 좀비 아이예요. 음, 음, 좀비 아이인데요. 이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 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비 아이가 어떤 느낌의 이야기로 펼쳐질지 한번 그림책 내용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음, 뭔가 피가 나고 음, 아이가 좀 좀비스럽죠. 음,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스산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져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 피부는 창백하고 눈동자가 아주 큰 아이였지. 아이가 크면서 엄마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어. 어,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엄마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엄마는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감정이 전혀 없고 그저 식욕만 있는 좀비였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관점이 엄마가 그렇게 보았는지, 아이가 네. 진짜 좀비 아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가거든요. 음.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엄마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고는 밤마다 남몰래 가축을 훔쳐서 먹이로 몰래 주곤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는 닭을 잡아서 주고, 또 하루는 돼지를 잡아서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주다가 나중에는 가축이 모자라자 이제 동네에 있는 가축들을 훔쳐다가 애기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할 수 없이 아기를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팔을, 하루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몸을 맡기거든요, 아이한테. 그런데 너무나 슬퍼요. 이렇게 엄마가 내 몸이라도 먹으렴 하고 이제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와락 달려들어요. 와락 달려들면서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참 따뜻하구나. 아이가 원하는 건 먹이였을까요? 엄마의 온기였을까요? 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그림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 음, 여기에 이야기에서 보면 아이가 좀비 아이였다라고 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진짜 좀비 아이였을까? 아니면 음, 엄마가 생각하기에 좀비 아이였을까? 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저는 아직도 남거든요. 되게 이 음. 그림책의 그림은 너무 파격적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첫 표지부터 음, 파격적이었는데 네,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음,
엄마의 관점, 아이의 관점 두 개 다가 이렇게 보였는데 저는 음, 이걸 보면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저도 엄마고 지인당님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아이의 모습대로 아이는 자라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덕분에 엄마라는 역할을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뭐 먹을 걸 줘야 되나? 음, 뭘 해줘야 되나? 음, 그러면서 그 예쁨 내 아이 본연의 그 귀하고 예쁨을 놓치고 뭔가 내 역할에 굉장히 연연하면서 지내왔던 시간이 되게 특히 큰아이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이 그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이지만 결국 그 안에 이렇게 알맹이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니까 우리네 엄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음, 그 요즘에 엄마들이 막 유기농 이거 막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빠 손 못 대게 하는 모습이나 음, 그 어디에 딱 아이를 여기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지하실이라는 곳을 이렇게 공간을 표현했지만 그리고 동물들을 먹이로 이렇게 했다 했지만 그 매개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공간에 누가 보지 않는 그 공간에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주었을 때 내가 엄마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는 그 공간도 외로웠을 거고 물어보지 않잖아, 지금 아이에게. 너 뭐 필요하니? 뭐가 먹고 싶으니?에 대한 음, 이거 없이 그냥 끊임없이 엄마가 이렇게 주는 모습이 이 장면에는 나오는데 결국은 아이가 마지막 그 그림에서 장면에서 엄마를 꼭 안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굉장히 진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이게. 처음에 정말 저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음, 그림이 되게 섬뜩해서. 맞아요. 쎄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과연 하는 게 맞나? 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왜 하게 됐냐고 하면, 어, 이게 몰라요. 저는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험생 아이를 키우고 난 뒤여서 그런지, 또 음, 수험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아이한테, 소소하게 진짜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어떻니? 너는 지금 뭘 원하니? 이런 교감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일방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해요. 음.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교육이나 심리 이렇게 실험 중에 보면 원숭이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그, 그 인형은 털 이렇게 덮여져 있고 어떤 실험에는 저그 우유병 철사. 어, 우유병 이렇게 있는데 음, 원숭이는 과연 어디에 매달렸냐라고 했을 때 음, 음, 밥만 먹고 음, 항시 붙어 있기는 털에 매달려 여기,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런 실험도 있다시피 아이가 뭔가를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걸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항상 눈 마주쳐주고 안아주고 음, 스킨십 해주고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해주고 음, 이게 응원해주고 음, 이런 게 아이랑 있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어, 계속 이 아이가 뭔가 좋은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서포터 해준답시고 하는 행동이 음, 과연 아이를 위한 일일까? 음, 아이가 원하는 일일까? 음, 일방적으로 엄마가 그냥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으니 그냥 음, 막 해주는 건 아닐까? 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되게 많이 들었던 저는 시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끔 했던 그림책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이거가 어떻게 보면 동화 속에, 아니, 그 드라마 속에 나온 특별 동화잖아요. 이 네네네. 동화가. 음, 그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거는 정말 이 드라마를 음, 배제시켜 놓고 그냥 느낌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음,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동화를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 그 좀비 아이가 그 고문영 작가, 그 드라마 속의 고문영 작가였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김수현이라는 인물이, 음, 김수현, 그러니까 음, 깡패. 네. 그 인물을 만남으로써 음, 그 엄마의 온기 같은 느낌을 고문영 작가가 느끼지 않았나? 음, 아,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 속에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 있는 동화이기 때문에 음, 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간은 음, 그 여기서 동화에서 말한 좀비 아이 그 인물, 좀비 아이라는 인물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음, 이 모든 인간은 내면에 그걸 갈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음. 어, 그런 어떤 거가 이 드라마와 매칭시켜 본다면 또 그런 음. 느낌도 저는 맞아요. 그 드네요. 에피소드 중에 이 음, 장면이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요. 음,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음, 아버지한테 계속 그 학대를 받아요. 음, 학대를 받는데 그 아버지한테서 아이를 격리시켜서 음,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고문영 작가가 그 아이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해줘요. 음, 선물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막 우니까 간호사가 다가와서 음, 아빠가 했던 행동들이 무서워? 이제 아빠 안 올 음, 거야. 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니 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음, 아빠가 감옥에 가냐고. 우리 음,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음, 사람이라고. 음, 아파서 그런 거라고.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고문영 작가가 자기 생각을 해요. 음, 자기가 이 좀비 아이처럼 아무 감정도 없고, 그런 자신이, 음, 이런 진짜 내가 좀비 아이가 아닐까? 음, 라고 생각했을 때 또 강태는, 야, 이 여자가,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래. 음, 어, 라는 식의 이렇게 카테고리가 연결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어, 아파서 그래. 어, 나빠서 그래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래. 라고 음, 매듭 지어지는 모습들이 서로 서로 이 그림책만 살펴보아도 과연 이게 뭐가 빠져서 이렇지? 이 음, 안에 있어야 될 게 뭐가 빠져서 이런 거잖아요. 그 그쵸. 뭐가 빠져서 그렇지? 그 음, 빠진 게 뭘까? 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음,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에서도 대체 뭐가 빠져서 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지? 또 그림책에서도 뭐가 빠져서 그렇지? 음, 응,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와 나, 남편과 나, 이렇게 누군가와 나를 연결시킬 때 뭐가 빠져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잡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나? 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아까 굉장히 그림이라든지 음,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딱 던져줘야지, 음, 아, 하는 뭔가가 이렇게 탁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밋밋했으면 이 음,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책에서 만나는 각자의 세계관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또 이 그림책을 만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
이 뭐 엄마 아이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가족의 관계로서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세계관들을 한번 넓게 이렇게 각자의 관점으로 각자의 세계관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좀비 아이라는 이 아이가 내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보살펴줘야 되는 아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아이를 내가 스스로 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를 또 보살펴줘야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각자가 이 오늘 이 책을 만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비 아이라는 이 그 상징적인 모습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어, 정말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이제 딱 시각적인 자극이 너무 센 맞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딱 음, 보면서 헉, 이런 걸, 혹, 헉, 이런 걸 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양면적인 면들, 응. 음, 내가 막 순하고 착하고 여리고 이럴 것 같아 보이지만 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악독하게 변화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모질게 누군가를 대할 수도 있고 음,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감정 없이 냉랭하게 음,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점점 세상이 그래가는 것 같아요. 음, 점점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제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아등바등 음,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또 보면 1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딘가에 취업이 맞아요. 안 되어서 음, 나 혼자서 잘 살아내 보려고 음, 아등바등 막 애쓰는 거죠. 해보는 것들도 다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음, 그러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기대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딘가에서는 다 당신이 알아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하고, 무언가를 그렇죠. 잠깐 놓쳤을 경우에는 음, 다 음, 당신 책임이라고 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평가하고, 제대로 체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음, 책임을 져야 음, 됩니다. 라고 맞아요.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음, 하다못해 정말 보험 하나를 들어도 인터넷에다 약관을 다 옛날에는 이거 간략하게 추려서 설명이라도 해줬는데, 다 음. 자기가 알아서 약관도 다 살펴봐야 되고, 사인하기 전에 음, 다 스스로 다 책임, 해보고, 책임져야 되잖아, 이게 사인해 그러니, 놓으면. 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잠깐 놓치면 당신이 사인을 해서 그렇지 않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맞아요. 옛날에는 은행 가서 뭐 하나 사인 잘못해도 그때 못 음, 봐서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음,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혼자서 너무너무 애써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음,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감정적인 부분을 놓치고 음,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무언가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신경 써가면서 살아. 막 이런 식으로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책임 전가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어떠한 타겟이 가족이 되지 않길 바라고 어,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네. 그림책은 항상 그런 열린 결말을 그냥 열어놓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음, 동화책도 그림책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에피사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지난 주에도 이제 첫 번째 책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좀비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인당님의 관점, 또 현주쌤의 관점, 또 나머지는 또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한번 재해석해서 이 좀비 아이를 만나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다음 주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지인당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